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네, 1월 30일 어제 진행을 못해서 오늘 리뷰를 올립니다. 보유 종목 실전 투자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처참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로 내린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신규 투자, 네, 주식을 올해 처음 하신 분들은 참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하락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정도 3%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고점 부근에서 계속 위기 강조를 드렸던 점을 그런 영상들을 보셨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하락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전저점을 깨버렸습니다. 3,000포인트를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지켜주지 못하고 더 하락을 해버렸고요. 이전과 같은 모양새가 보여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시나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로 인해서 하락이 부족해졌고,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은 전저점을 지키지 않은 채로 더 큰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막 이렇게 큰 봉이 나왔을 때는 다음에는 조금 올리긴 했는데, 차주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일단 21선이 깨졌고요. 61선까지 저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800선까지 지금 코스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00선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2800선까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하로 더 내려가게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 4일 쌍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였고, 그 모든 물량을 개인이 다 받는 추세에서, 제가 또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지만 그 개인의 물량은 신용융자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용 미수금이죠. 그 미수금이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면 지수가 아주 그냥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어제처럼 3% 이상, 4% 5%대도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증시가 4, 5% 내리게 되면 보통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대부분 10%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요. 지금 추가 매입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싸졌긴 했지만 증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직 감을 잡지 못한 상태였고, 그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N자로 반등을 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V자로 아예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사실 신이 아닌 이상은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신호가 보인다면 위험한 구간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안전한 확률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요. 좀 안전한 게 이제 확실히 보였다 싶으면 조금은 이제 도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에 해당을 하고요. 좀 수그려들 때, 좀 위축적으로 투자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자금을 두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고요. 저는 61선까지 코스피는 생각을 했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 61선까지 하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미 두 번 만에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 만에 21선을 돌파를 하고 61선까지 단숨에 도달을 했고요. 이전처럼 코스닥 하락폭을 보면 한번 내리면 정말 끝도 없이 이렇게 크게 내리는 점, 이때도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15%는 그냥 내려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1000포인트 딱 찍고 나서 15% 내리면 150포인트 내리는 거죠. 그래서 850포인트까지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1선 더 깰 수 있고요. 여기 121선까지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한다고 해도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계속 좋지 않게 흘러가고요. 해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2%대로 하락을 했고, 니케이 상해종합도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추가로 유럽 증시도 모두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계를 할 때가 확실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아 증시도 모두 좋지 않게 흘러갔고 베트남 빼고는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관심 종목들이 이제 모두 하락을 하게 되고요. 한국정보인증, 두산, 삼성중공업, SCI 평가정보, 한국항공우주, 한국전력 모두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정보인증입니다. 네, 390원 내렸고요. 6,600원 오랜만에 보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241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시가 또 안 좋게 흘러가면서 크게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짜 네, 위험한 구간이 돼버렸어요. 네.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하락폭이 굉장히 커졌을 것 같고요. 지금 증시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매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41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트 분석이 좀 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증시가 모두 내려갔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의미 없는 그런 구간이 와버렸고요. 투자자도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증시는 같이 지수와 함께 내려가 버려서 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인증도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도 네,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요. 네, 3,000원 내렸고 거의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DICC 소송 이제 해결이 되었을 때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해버렸고요. 지금은 네, 두산도 마찬가지로 아직 추세는 지키고 있지만 추세를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1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해 보이고요. 수익권인 분들은 지금 잠깐 비를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나 제가 매일매일 분석하던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시만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악재가 없는 한에서는 증시가 반등할 때 다시 반등을 해주니까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증시 하락 이후에 반등할 때 수급이 어떤 테마에 몰리는지 그런 것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와 현대중공업 이제 매각 체결을 2월 5일까지로 미뤘는데요.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락을 피할 수 없는 구간이라 내렸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61선 돌파 이후에 강하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분의 절반까지 하락을 해버렸고요. 얘도 지금 하락을 피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락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이제 기관 외국인이 또 매도를 이어갔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수가 내려버리니까 크게 네, 힘을 못 쓰고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지수 내려갈 때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내려가는 구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단기 조정을 마치고 반등하는 종목들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얘도 네, 삼성중공업은 LNG선 수주 그리고 대형 선박 수주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면 다시 반등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SCI 평가 정보고요. SCI 평가 정보도 쌍바닥 부분까지 하락을 했고 오히려 이 꼬리를 제어를 한다면 더 하락을 이어간다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요. 241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얘도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횡보 구간 3,5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자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증시가 회복을 할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게 맞고요. 모든 종목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항공우주가 우주 테마가 좀
우주산업 테마가 잘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뭐 AP 위성, 그 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린 LIG 넥스윈, 그 다음에 세트렉 I 이런 거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는 좀 잘 버티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 하락장이 나와서 거의 보합 마무리를 했는데 한국항공우주도 그래도 오른 만큼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얘는 오른 만큼 하락하지 않고 21선을 잘 지켜주네요. 그래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근데 481선을 좀 지켜주는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은 22,850원에 마무리를 했고 얘도 아직은 네, 추가 하락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 매물이 좀 멎을 때까지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 것 같고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 증시 하락을 멈출 때까지 기관 매수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1선까지 아니면 241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니까 그때 다시 잡으면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네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받고 본격적으로 뻗어나가다가 이렇게 기관 네, 매물로 인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증시가 하락하니까 같이 또 내려가는 모습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얘도. 그래서 이렇게 네, 6가지 종목을 봤고요.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코스피 코스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환율이 계속 상승하게 돼버리면 이제 원화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 위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